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38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햄버거병, 정확히는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투석을 받는 동안이나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요. 하루에 혈변이나 토를 70번 이상 혈변을 통한 기저귀를 한 200개 정도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유치원의 교실, 화장실, 조리기 프로젝트 들어가고 음성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딱 원하시는 게 확정이 안 됐어요. 영양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다. 교육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어요. 유치원 관련 단체들에서도 저에게도 로비가 오고 곳곳에서 반대 의견들을 네, 어쩌다 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된 걸까? 이 문제를 취재한 내셔널팀의 고승혁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배 안녕하세요. 네. 이게 참 주제가 무겁기는 한데 그렇죠. 지금 벌써부터 저희 오프닝 할 때부터 고승혁 기자가 나왔다. 반가워하는 유저분들이 많아서요. 오랜만에. 어떻게 지냈는지 먼저 인사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지금은 내셔널 팀에 있고요. 내셔널 팀이라고 하면 이제 전국의 사건 사고를 다루는 그런 부서라서 이번에도 이제 경기도 안산에서 아무래도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셔널 팀 담당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셜랩 1년 동안 지내면서 참 더웠는데 선배 존경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자 일단 주제로 돌아와서 한 유치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고 또 지금 이제 처음 발병한 이후로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상태들은 좀 네.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 유치원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복통, 설사 포함해서 일반적인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117명이에요. 그런데 이 유치원의 원화가 이제 184명, 네. 그러니까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2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아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식중독 증상이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위험한 게 5157 대장균, 그런 장출혈성 네네. 대장균이 위험하거든요. 이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은 지금 60명입니다. 60명. 예, 이게 조금 복잡하실 텐데 아픈 사람은 117명, 그리고 대장균 양성은 6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지금 소위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의 이제 풀네임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데요.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이 아이가 16명이고요. 한때는 한 6명까지 투석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는 이제 투석 치료를 마치고 약간은 이제 호전된 그 아이들도 있어서 3명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승혁 기자가 이야기는 하는 사이에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전체 네. 원생이 184명, 그리고 네. 그 중에서 현재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117명, 전체 원화의 63.6%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장균이 검출된 양성 반응이 나온 게 네. 60명, 그리고 60명 중에서 16명이 예. 이제 궁극적으로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맞습니다. 걸린 상황. 자, 그런데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고를 해드릴 때 뭐 글자 수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햄버거병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음식 이름이 질병에 쓰이다 보니까 네. 그저 이거 햄버거를 잘못 먹었다가 걸리는 병 아닌가 이렇게 또 치부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어떤 질병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약간 오해하기 쉬운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해요. 일단 햄버거병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정확한 정식 이름은 굉장히 복잡하기는 해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닭이라든가 이런 짐승들 있잖아요. 이런 짐승들의 그 분변이라든가 아니면 소 내장 같은데 잔류해 있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익히고 먹으면 상관없는데 익히지 않고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 이렇게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된 이유가 소 내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간 고기를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1980년대 유명해진 사례가 바로 햄버거를 먹고 걸렸기 때문에 이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흙에 이 대장균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채소도 그 흙 속에 있으니까 뭐 잘 씻지 않고 먹으면 걸리기도 하고 뭐 고기만 먹는다고 걸린다? 뭐 채소를 먹으면 걸린다? 이렇게 음식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병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균이 내장 안에서도 발견이 되고 분변에서도 발견이 된다면 사실 고기만 먹어서 생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주인태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예. 번째로 이 병이 우리나라에서 딱 2번밖에 발생되지 않은 사건인가요? 아니면 원래 발병된 사례가 있는데 뉴스에서 부각된 것만 2번인 건가요? 뭔가 이상합니다. 재발률도 높고 전염성도 강한 병이라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가 처음 부각된 사건의 발병 원인은 맥도날드의 패티였고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은 없었나요? 식재료라든지 재료 구입 업체, 재료 원산지라든지 식재료를 버리더라도 영수증은 챙겼을 텐데 매우 안타깝네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주셨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게 일단 첫 번째로는 2016년에 이제 맥도날드 관련해서 이제 일이 일어나서 그때 한번 뉴스가 많이 됐고요. 올해 이렇게 나타났는데 두 번 일어난 거는 아닙니다. 실제 이제 질본 통계만 봐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2016년에 문제가 된 그 해에도 그 통계로 보면 187명 정도가 관련 증상으로 이제 진료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드문 병은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드문 병은 아닌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조금 이슈화된 이유가 뭐 첫 번째는 맥도날드 관련해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흙이나 뭐 닭의 분변이 묻은 흙을 이렇게 접할 일은 많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맥도날드라는 그런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이렇게 전국에 있다 보니까 좀 집중을 받게 됐고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있잖아요. 무슨 관련성 있는지 뭐 질문하셨는데 아직까지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는데 조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때문에 뭐 2016년에 처음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무혐의 처분을 일단 받았거든요. 맥도날드가. 네. 그러니까 맥도날드 패티 때문에 정확히 이 병에 걸렸다라고 단정지어서 표현할 수는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작년 2월에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이제 검찰 측에서 무혐의로 나왔는데 작년 10월에 재조사하기로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표창원 의원이 맥도날드가 은폐를 했다, 좀 조사를 하는데 은폐를 했다고 해서 재조사하기로 해서 현재는 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자, 원래의 이 유치원 사례로 돌아와서요.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알간장님께서 애초에 애들 음식 가지고 신경 안 쓴 게 멍청하고 사람이 할 짓인가 그럴 거면 어린이집 외함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자, 이 유치원에서 언제 처음 문제가 발생한 걸 알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 마음이 아픈데요. 이 유치원에서 아마 처음 안 거는 13일, 14일 정도에 알았을 거예요. 지난달에 6월에. 13, 14일 정도 알았을 텐데 문제는 이게 보건당국이 안 게 16일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첫 환자는 12일 나타났고 그 환자의 부모가 이제 우리 아이가 아픈데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13일, 14일쯤에 얘기한 걸로 확인됐고
근데 보건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이 유치원이 있다가 오히려 병원에서 같은 유치원에서 애들이 계속 오네? 해서 병원에서 보고를 한 게 16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동 조치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유치원이 보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200만 원 과태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아, 네. 네. 첫 발병으로부터 신고까지 한 나흘 뭐 그렇죠. 이렇게 걸린 거네요. 자, 그러면은 첫 환자 발생 기점으로 볼 뿐만 아니라 첫 신고 네. 기점으로 하더라도 시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원인을 못 찾고 있다고요? 그렇죠. 현재까지 이제 원인을 못 찾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먹었던 음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가령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12일에 첫 환자가 발생했으니까 그 전 음식을 봐야 되는데 신고를 16일에 했으니까 12일 전에 먹었던 음식 대부분이 남아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16일에 신고했더라도 그 전에 음식이 남아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식중독 검사를 위해 표본으로 반드시 보존식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남겨놓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서 간식들을 전혀 남겨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식을 검사할 수 없으니까 이 간식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닌지 현재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나마 보존식을 좀 남겨놨었던 그런 것들과 또 주변의 환경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에도 정작 이 병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 특히 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부르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그 어디서도 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텃밭도 의심해야 된다. 아까 분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자, 놀이터나 이제 텃밭 이렇게 아이들 뭐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긴 하지만은 아이들이 뭔가 손을 갖다 대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동은 이제 입에 이입이란 넣고.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놀이터의 바닥이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오늘 이제 아침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애들이 오늘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고 왔는데 애들이 흙놀이를 했대요. 흙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흙 속에서 이제 뭐 양파도 잡고 이렇게 막 흙놀이 하는 프로그램 했는데 알고 보니까 1년 2개월 동안 이 흙에 대해서 전혀 소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흙도 소독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1년에 최소 5번은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유치원에서 하지 않은 것도 문제. 두 번째로는 안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이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만 잘못한 게 아니라 보건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면은 이게 관리감독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안산교육지청이라고 이제 교육지원청 교육부 산하에, 예. 거기서도 하고 안산시청에서도 관리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곳은 많기는 한데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각이 9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댓글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유노카다님, 헐, 간식도 원래 샘플 챙기는데 맞습니다. 이게 원래 샘플 보존식을 남기는 게 네. 당연한 것이고, 이게 또 유치원 측에서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또 공분을 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학부모들한테 전화하니까 아니 유치원을 10년 넘게 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유치원을 안 해야지 무자격자 아니냐 이렇게 좀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아이디 사회적 거리두기님, 애들 노는 흙은 따로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자녀를 두신 분 같은데 이곳은 그럼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흙을 또 따로 두기도 했거든요. 이제 예, 방수포 예. 같은 걸 깔아놓고 흙놀이 하는데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관련해서 그런 이제 바닥에 있는 흙 전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검사했다라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오염됐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네이버, 저희가 이제 네. 네이버 TV에서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네이버 TV에서 와. 아이디 김영하님, 예. 햄버거병은 완치가 될 수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이게 완치가 되기는 하거든요. 일단 치사율은 2에서 5% 정도로 치사율은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20% 정도가 이제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낫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렸을 때 낳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단백뇨가 오거나 이렇게 좀 2차적으로 후유증이 오는 경우들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도 오늘 사실 보건당국에 물어본 게
원래 감염병 걸리면 치료비는 정부에서 주거든요. 네네. 이건 감염병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 감염병 네. 1, 2급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들, 이 아이들이 커서 만약에 뭐 15살, 19살, 25살에 아프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준비를 하겠다고는 하고 계십니다. 네.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요, 아이디 규민조님께서 예. 텃밭에 채소를 키워서 제공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럼 덜 익힌 고기 외에도 균이 유입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햄버거병이라고 해서 정확히 햄버거를 딱 먹어야 걸리는 병은 아니거든요. 이제 덜 익힌 음식들을 먹으면 걸릴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채소 소비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김치병으로 불려야 한다 아니면 뭐 채소병으로 불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사들 칼럼도 있었어요. 네네. 그만큼 채소를 먹어서 걸리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핵심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아이들에게 먹였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 증명이 안 됐습니다. 아, 확실하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당국이 현재 조사 중인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금 아픈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도 또 아플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렇죠. 앞서 저희가 영상 구성을 통해서도 이 피해 아동의 부모님의 이야기,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투석이라는 게 어른한테도 정말 힘든 일인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참 이게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아프실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오늘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또 이제 움직임에 나서셨다고요?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정확히 어제 꾸렸고 오늘 이제 그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지역구라서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시 관계자들 쭉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아픈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유치원에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긴급 돌봄 서비스라든지 아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육 정책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뭐 선배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이 아픈 게 그렇죠. 예. 크잖아요. 지금 오늘 약간 학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또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댓글을 보고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그 댓글에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좀 있으면 촛불 두고 청와대 가겠네. 뭐 1인당 몇백만 원씩 그냥 챙기려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악플이 무수하게 달려서 이 학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좀 상처를 아이들이 아픈 것도 있는데 자신들이 그 아이들 아픔을 이용한다라는 거를 도대체 근거도 없고 없이 막 얘기를 해서 상처를 받았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정말 참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만 하더라도 일단 부모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보내냐 마냐도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보내시게 된 걸 텐데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또 아이가 투석까지 받을 정도로 아프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 뭔가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내 책임이다. 정말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 이제 뭐 금전적 피해 같은 경우는 법정 그렇죠. 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책임은 누구한테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또 오늘 이제 환자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게 학습권 보장과 원인 규명이거든요. 근데 원인 규명의 핵심은 당연히 이제 책임자 네네. 처벌로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정확히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누가 문제냐 이렇게 밝히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유치원의 CCTV를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다. 왜 확보했냐면 그 보존식이 폐기됐는데 없는데 예. 이거를 만약에 의심되는 걸 일부러 버린 게 아니냐 해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보존식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얘기는 경찰이 지금 원장과 원감 선생님
그 스마트폰 압수수색해서 네, 뭐 네.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책임자 관련해서는 뭐 경찰 수사를 통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혜태님께서 유치원에 영양사 없나요? 책임관리자가 없었나? 또 아이디 선샤인님께서 20대 국회 때 유치원법 그렇게 뜯어고치자고 했는데도 할만한 회계부정의 부실재정, 국가지원금 사적 유용, 부실급식 등등 총체적 난국인데 그거 제대로 뜯어고쳐야지 안 그럼 이런 사건 사고 계속 터질 겁니다.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네. 이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실수일 뿐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구조적인 문제점도 좀 커 보입니다. 유치원의 급식이 관리의 사각지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치원에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령 모든 업체들 뭐 그냥 뭐 그 JTBC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중공업 회사도 마찬가지고 50명 이상 급식을 하면 모두 있어야 돼요. 그 영양사가. 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만 유독 예외적으로 100명이 한 명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한 분이 유치원 5개를 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영양사 한 분이 100명 이상 유치원 5개를 돌보는 거거든요. 한 명이 그럼 최소한 500명.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법의 시행 규칙에 인접한 곳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유치원 한 3-4개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매일 봐주는 네,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월요일에 A 유치원, 화요일에 B 유치원 해서 일주일에 유치원당 한 번 가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이제 빠르게 얘기하자면 2018년에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내면서 유치원에 영양사 의무 배치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그래서 막 국회의원들한테 의견서를 보내요. 이거 못한다. 우리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비가 는다. 이거 우리 못한다. 해서 결국 이 조항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유치원에 영양사를 의무 배치한다. 이 조항 없어지고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올해 초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만약에 유치원에 영양사 배치하고 싶으면 대통령령을 통해서 배치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그 당시에 박용진 의원실에서 이제 한유총 유치원 원장들의 재정 문제를 고발했을 당시에 환경과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뭐랄까요?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당시 교육부가 반대 의견을 낸 의견서도 저희가 확보해서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의 댓글, 보내주신 댓글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수71킴님, 유치원 식당 위생관리 잘 해야 할 듯. 맞습니다. 또 이제 아이디 캐시레비님, 혹시 예방접종처럼 백신 같은 건 없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관련해서 증상이 여러 가지라고 하니까 다른 증상 관련해서는 또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리포트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반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네이버 TV에서 아이디 푸시캣님,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참 간식비 혹은 급식비에서 조금씩 뭐 아끼려고 한다거나 그러다가 괜히 정말 엄한 우리 죄 없는 아이들이 평생 동안 이렇게 아플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취재를 진행하면서 직접 네. 부모들도 만나셨고 하니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고 먹먹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땠나요? 이게 보면서 저는 이제 가장 지금은 좀 해결이 됐는데 초반에 가장 문제됐던 게 그 6월에 생긴 일인데 7월 1일 날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열겠다고 학부모들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 해당 유치원이. 네, 갑자기 문을 열겠다고 문자를 보내니까 학부모들이 아니 그 유치원에 지금 검사가 안 끝나 있으니까 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애들 보고 등원하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유치원을 여는지 안 여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그날 계속 통화를 했는데 예.
경기도교육청에 전화하니까 안산교육청에 전화를 해라. 안산교육청에 전화하니까 질본에 해라. 질본은 보건소에 해라. 보건소는 시청에 해라. 시청은 다시 경기도교육청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겪는 이 일을 저만 겪은 게 아니라 그 학부모님들도 다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는데 이 유치원이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에 대해서 모든 정부기관들이 다 떠넘기고 우리 일 아니니까 다른 데 하세요. 하다가 결국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가 그 연구 관련해서 보도를 하고 다음날 돼서야 열지 않겠다라고 또 정정하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네네. 네, 보도를 보시고 이제 뭐 학부모님들 중에 일부가 이제 감사하다고 문자가 올 정도였는데 이렇게 만약에 뭐 취재를 하거나 기자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분들은 이 억울함을 겪고서도 계속 답답해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이버 TV에서요. 아이디 김영아님께서 또 예. 그 유치원에 보내서 병 생겼다고 부모님이 자책하더라고요. 자책하지 마시길.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참 그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자책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자, 현재 시간이 이제 9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소셜 라이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고승혁 기자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항상 유저분들 두 분 선정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한번 오늘 오. 두 분을 직접 저 이거 꼽아보는 게 1년 동안 저의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질문을 주신 분들께서 너무 꼼꼼히 주셔가지고 저 보니까 유튜브에서 에드리안 헐님 네. 그 영양사가 프리랜서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예 맞거든요. 영양사분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한 유치원에서 이렇게 붙박여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잘 꼬집어 주셔서 했고요. 페북에서 고르면 되나요? 네, 뭐 예. 페이스북, 네이버 TV, 인스타 뭐 어디서든 그러면 인스타에서 경민조님 네. 고기 외에도 균이 유입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이고 사실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햄버거병이 아니라 뭔가 뭐 덜 익힘 음식병이라든가 물론 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세련된 이름 필요하겠지만 조금 오해를 사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튜브의 아이디 에이드리안 헐님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경민조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맡기는 교육기관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집단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그저 배앓이 수준이 아니라 투석까지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원인은 아직도 못 찾았고 여기에 또 다른 유치원에서 제2, 제3의 집단 발병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제도적인 구멍도 크게 있습니다. 그저 한 유치원에서 책임을 찾는 일에 그치지 않고요. 이걸 제도를 보완을 하고 규제를 만들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제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소셜 라이브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만에 소셜 라이브에 돌아온 내셔널 팀의 고승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셜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